안녕하세요. 와물주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어린이날은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어디를 나가기가 망설여지는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집에서 쉬었는데 애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지 못해서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애들은 집에서 게임 시켜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통은 제가 영상을 저만의 아지트에서 녹음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휴도 길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이라서 애들도 다 자고 와이프도 다 자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잘 때 올빼미처럼 저 혼자 깨어있는 상태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이 연휴 되기 전에 이 동시호가 매매하다가 당했던 이 화승인더를 보면서 이렇게 저 판단 착오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난 종목에는 복귀를 통해서 잘못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 검색식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쪼여봤습니다. 저도 이 당일 단타를 함에 있어서 이 조건 검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서칭하는 데에는 실시간 조회 순위나 거래량 순위, 등락률 상위 이런 걸 보면 되겠지만은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분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을 선별해 내기 위해서 저도 이 조건 검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검색은 당연하겠지만은 조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필터링 되어 나오는 종목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조건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주린이라고 하면은 비록 종목이 적게 노출되더라도 이 조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검색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이 주린이라면은 시 주의할 점. 여러분 그 보조 지표 있잖아요. MACD라든지 OBV라든지 이런 보조 지표 있잖아요. 주식 보조 지표들은 다 뭔가요? 다 후행적입니다. 우리가 주식 보조 지표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 되지만 주식 보조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보조 지표들이 모두 후행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 보조 지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린이들이 실수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보조 지표를 선행적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보조 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주가 흐름이 이미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이 보조 지표가 후행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 지표는 공부는 해야 되지만 투자에 써먹기에는 비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식 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주식 투자할 때 보조 지표를 싹 지우라고 합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공부는 해야 되지만 보조 지표를 투자에는 써먹지 말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 보조 지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주가의 흐름, 돈의 흐름 이런 거를 보조 지표를 통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식 시장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조건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 검색도 자칫 세팅을 하실 때 후행적으로 세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주의할 점. 조건 검색도 후행적으로 후행적 결과가 나오도록 세팅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 주린이 분들 모두가 어떤 걸 조건 검색으로 찾으려고 하나요? 예를 들어 단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팍 뛰어오르는 그런 종목을 찾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세팅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미 주가는 상승해 있는 짧은 시간 동안 2, 3% 급등해 있는 종목이 걸러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필터링 되어 나온 결과를 보고 주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와,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을 하죠. 그 고민을 하는 그 시점이 이미 고점입니다. 그래서 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 뭐냐? 이 후행적 결과가 나오도록 세팅하는 걸 주의하세요. 조건 검색 세팅을 하실 때는 최대한 선행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된다. 쉽게 일반 용어로 말하자면은 조짐이죠, 조짐. 뭐 할 조짐이 보인다 라는 이 조짐에 대한 세팅.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조짐이라고 하는 거는 오를지 말지에 대한 홀짜 게임 같은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뭔가요? 비록 홀짜 게임이언정 승률이 최대한 높게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률이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돈을 버는 겁니다. 저도 지난달부터 이 캐리님이나 트레이더 김신님처럼 그분들 보고 단타로 투자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캐리님도 라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 승률이 뭐 6대 4 이 정도 된다고. 그런데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때 적게 잃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천상계에 있는 분들도 승률이 그렇게 막 9대 1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후행적 결과가 나오도록 세팅해서 최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손절하는 바에야 차라리 아직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인 조짐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홀짜 게임 이건 차라리 이길 확률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행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세팅을 하면은 이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 검색 세팅을 하실 때에도 선행적 결과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이 사진은 제 HTS 아니야, HTS 세팅이라기보다는 제 모니터 화면 세팅입니다. 처음에는 이 주가 차트를 옆으로 길게 보고 싶어서 이 와이드 스크린을 구입을 했거든요. 집에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제 아지트에 가도 똑같이 이 구성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 와이드 스크린을 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옆으로 길게 보고 싶은 마음에 와이드 스크린을 샀는데 이 주식에 미친 사람들 그 주식에 미친 사람들 영상에서 보다 보니까 이 그냥 큰 화면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위로 조금 더 화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모니터도 큰 거죠. 사실은 이 모니터도 큰 건데 그냥 꼭 뭐 못하는 사람이 도구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처럼 이 모니터가 위로 조금만 더 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창에 한 종목 이 분봉 차트랑 일봉 차트 이렇게 하나씩만 놓고 보다가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요렇게 한 세트 그리고 요렇게 한 세트로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관망을 해야겠다 싶은 종목은 이 아래쪽에 내려서 관망을 하고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변하는 종목은 이 위에서 클릭 해 가면서 이 윗단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모니터는 어떤 거 쓰고 있는지 HTS 세팅은 뭐 어떻게 됐는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진으로나마 한번 남겨봅니다. 네,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와물주였습니다.